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을 들어가 볼 텐데, 첫 번째가 인간 증강, 인간의 진화인가 종말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인간 증강이라는 것, 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건데, 위원장님께서 뭔가를 말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정리된 거를 좀 보죠. 인간 증강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도 인간 증강에 대한 개념을 좀 잡고 가야 되니까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AI와 기계와 합쳐진 인간이 과연 인간인가? 인간 증강행위입니다. 그래서 개요가 뭐냐? AI 인간 증강은 AI 기술을 활용해 인간의 신체적, 인지적 능력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웨어러블 로봇으로 신체적 힘을 보강하거나 증강현신 등을 통해 인지 능력을 확장하는 등 인간이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는 인간과 AI의 협업을 통해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미래 사회의 중요한 기술 트렌드 중 하나다.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찾아봤을 때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는 얘기죠. AI 인간 증강의 주요 분야는 신체 증강, 파워슈트나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신체적 힘이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 영화에서 많이 봤죠. 아이언맨, 또 뭐 이런 옛날에 톰 크루즈 나왔던 어떤 영화가 있어요. 자기가 입고 막 싸우고 막 이러는 것들. 그 다음에 인지 증강, AI 고글, 인공 시청각 장치들.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뇌와 기계를 서로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지 능력, 마치 총능력자처럼 뭐 소모지 옛날에 보면 소모지가 귀가 발달했죠. 그 다음에 뭐 슈퍼맨 뭐 누구예요 저기 600만 불 사나이는 막 눈이 발달했죠.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보 증강지능, AI가 연동되는 거예요. AI 뇌와 뭐예요? 컴퓨터 기계를 연결시켜 가지고 AI가 그 사람에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인간이 더 강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능력이 늘어났다고 치지만 근데 이게 인간의 능력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인간으로서 뭐예요? 인간의 이러한 인간성을 상실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AI 인간 증간의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로봇공학, 뇌기계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핵심 기술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인간 증강의 목표 및 의의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잠재력을 확장한다. 아이고, 잠재력을 뭘 확장을 해요? 그냥 기계에 종속된 인간이 되는 거지. 인간과 기계의 협업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빠른 의사결정, 협업 조안에 기계가 다, AI가 다 하는 거고, 다 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냥 들러리죠. 생산성 향상, 질병 치료 개선, 일상생활의 편의성 증대 등 다양한 뭐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성은 완벽하게 말살되게 버리겠죠. 예, 이것이 에, 계략적인 인간 증강의 어떤 그 개요입니다. 이걸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 토론을 좀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얘기한 것이나. 네. 인공지능이라 AI가 요새 많이 뜨는 그런 어떤 단어, 그런 걸로 나왔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거 뭐 개요를 사실 여지껏 우리 지금 토론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이게 뭔가 트랜스휴먼이죠, 트랜스휴먼. 트랜스 휴머니즘입니다. 그 사람들이 용어를 바꾸면 헷갈린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트랜스 휴먼 나쁘다, 트랜스 휴먼 안 좋다, 트랜스 휴먼이 돼서 나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겠죠. 해외에서. 한국에서도 좀 많이 하지만은 해외에서는 이 트랜스 휴머니즘에 대한 굉장히 우려라고 해야 되나? 경각심 같은 것이 계속 있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라든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들이 이 트랜스 휴먼이라는 것을 용어를 갖다가 인간 증강이라는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게 인간 증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약자가 아마 영어로 된 뭔지 단어를 봐야 될 텐데 얼규먼티드가 들어가고 뭐 휴먼이나 휴먼 얼규먼트리 뭐 이런 게 들어가겠죠.
이게 아마도 인간증강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이상하죠. 아마 영어로 된 말을 아마 번역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랜스 휴먼이란 자체가 인간과 어떤 기계, 그 AI의 중간점이죠. 이것을 이들은 항상 이 생물학적이거나 자연적인 것과 이 기계적인 어떤 것을 혼합된 형태를 사람들에게 홍보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다가는 없어지게 됩니다. 자연적인 것이. 신의 창조물을 없애야 됩니다. 이들이 그 어떤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그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이제 메타버스도 가상현실이죠. 근데 이제 가상현실은 완전히 가상입니다. 완전히 가상. 그 아예 가상의 공간에서 내가 그것들을 보고 어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것. 이것이 가상현실인데 요새 아시겠지만은 증강현실이라는 것이 뜨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자, 가상현실은 다 가짜입니다. 증강현실은 뭐냐? 얼규먼티드가 들어가는데 이 증강현실은 실제 존재하는 것과 가상적인 것을 합치는 것입니다. 이 증강현실에서 증강인간도 나온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증강현실이 나오고, 그 다음에 AI가 나오고, 인간 증강이 나오게 된 것이죠. 왜냐면은, 세계경제 포럼에서 인간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몸이라든지, 자, 이것과 디지털, AI 디지털과의 융합. 자,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잡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이 개념을 이해를 시키고,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개념을 잡아야겠죠. 자, 그래서 인간 증강이라는 것도, 장애인이라든지, 선천적으로 어디가 불편한 사람이라든지,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기기를 착용해라. 그러면은, 이것이 보완을 해주고 너의 능력치를 올려줄 것이다. 자, 그래서 뭐 참정 군인이 다리가 두 쪽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의족, 완벽하게 그 사람과 이제 뭐 컴페어되는 이런 어떤 의족 같은 것을 개발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했더니만 그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홍보하겠죠. 근데 거기서 그칠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AI 인간 증강을 하게 됐을 시에 IQ가 높아진다. 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진짜 수학을 못하고, 어떤 지능이 떨어지는데 이 인간 증강의 어떤 것을 이식했더니, 어떤 하드웨어나, 자, 이런 것을 이식했더니, 실제로 머리가 좋아졌다. 수능도 잘 보고, 자, 그렇게 홍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떤 초능력을 갖게 하는 것처럼 어떤 능력치를 높여주는 것처럼 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능력치가 높아지겠죠, 실제로. 자, 근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이어즈인가 그 드라마에도 나옵니다. 어, 어떤 부모가 있는데, 물론 그것은 약간의 미래,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고, 뭐 5년, 10년 뒤에 이런 미래에 있는 일인데, 자, 딸이 자기가 트랜스 휴먼이 되고 싶어 하는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막 반대를 하는데, 결국은 집을 나가가지고, 막 눈도 이식받고 막 그럽니다. 이 눈이 뭐냐면은, 눈이라든지 이런 것이 AI와 결합이 돼가지고, 눈을 껌뻑이면 사진이 찍히고, 바로 뇌에 저장이 되고, 어떤 정부의 어떤 컴퓨터를 해킹도 가능하고, 그래가지고 그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배역이 이야기하죠. 자기는 인간이 아니다. 정부의 소유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에서 폐기를 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생물학적인 몸을 디지털과 결합했을 시에 그 사람이 과연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을 죽이면은 예를 들어서 살인일까? 살인이 아니고 그냥 어떤 기계를
훼손한 뭐 이 정도의 어떤 벌금을 물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런 트랜스 휴먼이 걸어 다녔는데 그 사람을 누가 죽였다. 그랬을 시에 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그냥 기계를 뿌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공공기물 파손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을 완전하게 통제하고, 인간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없어지게 되고, 어떤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된다, 결국에는. 하지만 사람들은 이 꼬임에 넘어가서, 이 트랜스 휴먼화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 증강이라는 것은 트랜스 휴먼을 좋게 포장해서 이들이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같은데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외국의 뭐 컴퓨터 학자니 뭐니 전문가라는 놈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하는 것이 AI가 인간을 대체하고 있다. 인간의 그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도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막 우려를 표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AI를 규제하라라든지 아니면 어떤 반대 의견들을 말하겠죠. 이랬을 시에 정부가 AI가 당신들 일자리를 뺏고 인간의 어떤 생계를 위협하니까는 이 AI 프로젝트를 그만두겠습니다. 자, 이럴까요,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죠? 그럼 어떻게 이 내러티브를 조정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트랜스 휴먼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일자리를 이렇게 계속 뺏게 되면은 사람들은 생계를 위협받게 되고, 야, 이게 AI 그만 좀 도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AI가 인간을 이렇게 대체하는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된다. 인간의 능력치를 올리는 용도로 써야 한다. 이 AI는.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 증강으로 가자.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자, 그래서, AI가 어떤 인간을 대체하는 이런 과정들을, 어, 좋게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점도 지금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의 해결책을 주기 위해서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트랜스 휴먼이라는 것입니다. 트랜스 휴먼이 되면은 당신들 AI한테 대체되지 않는다. AI만큼 당신도 뛰어나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홍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의 최종 목적인 트랜스 휴먼으로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모든 현상들이. 자, 그래서 이제 포켓몬 게임이라든지 자 이런 데서도 이제 증강현실 같은 게 들어가는데 자 처음에 가상현실이 나와서 이 VR 기기 같은 거를 이렇게 착용하고 그것들을 즐겼습니다 사람들이 재밌네 게임도 하고 자 근데 증강현실은 현실과 같이 현실 안에 가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죠 자 이 디지털과 자연 어떤 이런 실제적인 것이 융합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디지털과 실제, 이 실제, 현실과 그리고 현실에서 어떤 자연적인 것이 있을 것이고 어떤 물질적인 것이 있을 것이고 인위적인 것이죠. 인위적인 것이 있을 것이고 이럴 텐데 이런 경계들을 마구마구 흐트려 놓고 자, 그것들을 섞어 놓습니다. 믹스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믹스가 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사람들은 가상현실의 세계와 실제 세계를 분간을 할 수 없게끔 됩니다. 그 분간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람들에게. 똑같으니까 둘 다. 어디서 많이 봤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트릭스처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서 실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 속에서 아바타들이 나의 아바타를 가지고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실제 세상에서는 어떠한 육체적인 활동도 안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 특정 회사 아니면 정부, 기업이나 어떤 회사의 어떤 소유물로서 어딘가에 갇혀서 그런 디지털적인 가상현실에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소비하게끔 하는 형태로
인간을 퇴보시킬 수 있다. 자, 그러다가 인간이 하나의 어, 알고리즘이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디지털 어떤 데이터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세계경제 포럼에 클라우스 슈밥이 세계경제 포럼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20년 뒤, 30년 뒤에 인간은 알고리즘이 될 것이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럼 사람들은 웃습니다. 무슨 소리야? 웃으면서. 물론 그런 말을 했다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뭐 90%가 넘겠지만, 뭐 그것을 어쩌다가 접한 사람들도 그냥 웃던지 농담이라고 생각하겠죠. 농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경제 포럼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한다입니다. 전 세계의 정부나 뭐 기업이나 자, 이들이 주도로 그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그 사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 우리가 뭐 5년 전, 10년 전에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현실이 되었다. 만약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10년 전에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라는 사람한테 인간의 칩을 받고 자, 이것들이 기계화 이렇게 해서 기계나 어떤 AI 때문에 통제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기자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사람들이 그런 걸 가만히 두고 보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도 안 된다.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죠.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너 칩박아 하면은 너 아무 일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백신 맞으라고 하면 화내겠죠. 어떤 그것을 하게끔 유도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이 유도된다라는 겁니다. 팬데믹 공포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백신 맞으러 줄을 섰죠. 마스크 사겠다고 줄을 섰죠. 행동을 이들은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해킹 사태가 일어나고, 뭐 유심칩 때문에 해킹되고, 그렇죠? 그리고 핸드폰이 또 해킹돼가지고 또 무슨 소액 결제가 돼버리고, 자,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거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다 연동시켜서 아예 결제가 안 되게끔 하면 된다. 자,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도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질까? 벌어집니다. 100%. 안면인식이 되면은 안면인식은 해킹하기 굉장히 해킹에 취약합니다. 이거는 샘 올트먼이라는 그 빅테크 CEO도 챗 GPT의 그 CEO도 이야기했죠. 비밀번호가 가장 안전하다 해킹에. 안면 인식 같은 생체 인식은 AI가 해킹하기 쉽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면 인식도 해킹 당할 겁니다. 아마 안면 인식이 도입됐을 때. 그래서 어떤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아니면은 해킹을 안 하더라도 딥페이크를 통해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자, 그래서 오히려 도용하기가 더 쉽다. 이 생체 인식은. 자, 그러니 생체 칩을 심던지 네 몸 자체에다가 새겨라. 전자문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웨어러블 기기가 될 수도 있고, 자, 나중에 최종 형태는 트랜스 휴먼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몰아가고, 사람들은, 어, 정부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요구할 것입니다. 나 그렇게 해달라고. 나 칩 심게 해달라고. 내지는, 나 눈 센서 바꿔달라고. 자,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백신은 최종 목적이 아니다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백신을 반대하는데 웨어러블 기기를 찬성하고 있죠. 백신이라는 것 자체는 이들의 도구입니다. 도구. 백신이라는 것이 끝판왕이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랬고. 근데 이제 백신이 많은 사람을 죽이지도 못했고, 블루투스가 뜬다 해도 없어지는 사람도 많았고, 불안정하죠? 백신이 최종 목적이 아니다. 백신은 하나의 도구이고, 이들은 트랜스 휴먼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백신을 이용해서 트랜스 휴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 휴먼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무언가를 하기 위한 도구였다. 그렇죠? 신체 인터넷을 연결하는 어떤 기기를, 어떤 나노 입자를 그 백신을 통해 주입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는 이 트랜스 휴먼을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쓰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RFK 주니어는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 이거 굉장히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대목이죠. 마하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Make America Health Again.
자, 다시 건강하게. 건강하게 뭐 운동하는 이런 영상도 찍고 음식에 들어간 어떤 안 좋은 성분에 대해서도 홍보하는데, 어, 자, 그런 걸 하니까는, 좋구나.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옳구나. 자,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당신을, 미국인들 건강하게라고 하면서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해서 당신의, 당신의 지금 건강 상태를 항상 모니터링해라. 자, 이 웨어러블 기기는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의 스마트폰과도 연결되어 있고 정부의 어떤 이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망에 의해서 정부의 데이터 센터나 어떤 기지국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체 어떤 건강 정보를 정부나 아니면 정부 산하의 어떤 보건부나 이런 곳에서 24시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 사람이 갑자기 쓰러질 것 같다. 자, 그러면은 구급차가 출동하겠죠. 쓰러질 것 같다가 아니라 그 혈압이 높던지 내지는 체온이 높던지 하면은 그 사람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잡아가면은 살해하기는 너무 쉽겠죠. 그것에 대한 처방을 한다면서 약물을 투여하고 이래버리면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했던 일입니다, 그들이. 코로나 확진자로 몰아서, 그들을 코마 상태로 만들어서, 완전히 안락사시켰죠. 노인들을 대부분 그렇게 죽여놓고 코로나가 죽였다라고 확진자로 통계 조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청문회에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 사람이 그 민주당 의원들이 막 얘기하는데 막 어버버 했던 이유가 그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좀 봤는데 알았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은 제약회사에 반대하고 백신을 반대하지만 제약회사랑 백신은 어차피 앞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 빅테크들이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됩니다. 제약회사라는 것도 아마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한두 개의 회사가 이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약물이나 사람들 치료하는 것도 한두 개의 글로벌 빅테크가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도 건강 진단 앱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의사 파업 의사 막 그런 일이 있었죠. 의대생 증원이라든지. 자, 계속해서 이 어떤 의료라는 것 자체를 아마 완전하게 어떤 AI가 주도하는 이 산업으로 바이오 산업, 제약 산업과 완전히 결부시켜서 그것과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거라 보고 있고, 실제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 증강은, 사람들을 또 이곳으로 오게끔 유도하는, 사람들이 유도가 될 것이고, 사람들이 거기에 따를 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공부를 안 해도 바로 머리가 좋아진다는데, 내가 운동을 안 해도 운동을 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AI에게 일자리를 뺏기지 않고 AI만큼의 일을 내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사람들은 그 꼬임에 빠져서 트랜스 휴먼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트랜스 휴먼이 되면은 그때 비로소 저 루돌프 슈타이너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영혼이 완전히 삭제되는 자, 그런 상황이 오고 그것이 이들이 맡은 역할이다. 이들이 맡은 역할. 이들의 맡은 역할은 신의 창조물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 자, 그래서 이들의 꼬임에 빠져서 트랜스 휴먼이 되면은 백신 맞은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영혼은 완전하게 삭제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밌는 얘기 같지만 무서운 얘기입니다. 모든 다른 창조물들과 다른 것은 혼이 있고 또는 영까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영은 물론이거니와 혼까지도 인간에게서 완전히 제거를 해버리는 겁니다. 예.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모든 인간들은 이제 혼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영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과 생활을 해보고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영적 수준에 있는지를 보게 되면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많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혼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 혼은 어떻게 보면은
영혼 불멸하다고들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근데 그들은 아마 이 혼마저도 물질화하는 방법을 알아낸 것 같습니다. 예, 혼마저도 물질화된다는 걸. 그래서 그 방법을 이용을 그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트랜스 휴먼이 돼버리면 잠깐은 뭔가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생기죠. 기계와 연결돼 가지고 어떤 힘도 세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지능이 아니죠. AI와 연결돼 가지고 AI가 데이터를 다운로드 해주면 마치 그걸 자기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 잠깐은 그렇게 보는 거지만 인간이 정말 인간다웠기 위해서는 이 육체 껍데기가 아니라 혼이 필요한데 그 혼이 물질화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소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아예 인간이라는 이 종족 자체를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거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건 종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힌두교나 불교나 또는 어떤 그 신비주의 종교들을 이렇게 다 보게 되면 인간은 계속 환생한다고 합니다. 환생을 한다고 해요. 그럼 환생할 때 뭐가 환생하냐? 그 혼이 환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80억 명. 그 중에 95% 정도로 저는 뭐 90, 90에서 95%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혼이 없어질 겁니다. 트랜스 휴먼화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 지구는 이 인간이라는 이 혼이 계속 그 에너지 형태로, 의식과 에너지 형태로 계속 남아서 그 환생을 한다라는 게 힌두교, 뭐 불교, 뭐 어떤 그 신비주의 종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 객체 자체를 완벽하게 물질화시켜서 아예 삭제를 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여기는 이 지구라는 땅은 이제 인간이 있는 땅이 아닌 거죠. 다른 존재가 이 지구를 장악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를 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백신을 맞춰서 목숨만 죽인다 그러면 그 호는 그들의 말한다. 힌두교니 불교니 이거의 경전에 따른다 그러면 그 호는 다시 또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건 하나만 하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걸 또 반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뭐냐? 아예 영혼마저도 소멸시켜버리는, 물질화시켜버리는 작업을 이번에 하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그런 거를 의학적인 것, 과학적인 것,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그들은 그런 지식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기 위해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진짜 여러분인 가짜 여러분, 지금 이 몸뚱아리나 이 에고 같은 가짜인 내가 아니라 진짜 나인 혼과 영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정말 싸워야 되고 진실을 알려야 되는 이런 시기에 도래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 뒤에 보고 있는 이 그림에 나오고 있는 이런 존재들이 사람으로 보입니까? 인간입니까? 그래서 뭐예요, 저기 AI 증강 이거죠. 인간 증강이 인간의 진화인가 아니면 종말인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저는 종말이라고 봅니다. 예. 그냥 육체적인 종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알맹이, 혼이라는 알맹이의 종말까지, 그 종말까지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들의 입장이 돼서 그들의 의도를 파악을 해보면 단순하게 사람들의 목숨을 뭐 조지아 가이드 스톤이 있는 것처럼 뭐 5억 명만 남기고 죽인 이게 아니에요. 예. 예,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인간 증강이 트랜스 휴먼의 다른 이름이다. 예, 그들은 그것들을 원한다. 그렇게 갈 것이다. 뭐 어떤 AI 기술, 로봇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뉴럴링크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동원이 돼서 최종적인 목적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엔 뭐냐? 혼을 물질화시켜서 완전히 인간이라는 존재를 갖다가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이 지구상에서. 그런 역할을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뭐 추가적인 말씀할 게 있으면 하고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네. 영혼이 삭제된다, 뭐 영이 삭제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어즈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지막 그 결말 부분에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람이 죽는데 그 사람을 영생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어 AI 어떤 그 AI 무슨 데이터 이런 데다가 집어넣습니다. 너는 영원히 살 거다 죽어서도. AI 그 스피커 안에 갇혀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죽어서. 하나의 뭐 데이터 아니면 뭐 클라우드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돼버리면 어디 갑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의 것을 축약해가지고 그 어떤 기계 속에 집어넣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자, 이들이 노리는 결말과 같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하는 이야기와도 같다. 이러면은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도 아니고, 어, 음모론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정도면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뭐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 깨어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깨어나서 그들이 하는 것에 맞서서 싸우고 투쟁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우리 그 회원 중에 오지영 회원이 그 올린 게 있어요. 그냥 봤는데 옛날 영상입니다. 몇 년 전의 영상. 그 영상을 보니까 한국 어떤 여자가 입마개를 쓰고 스웨덴을 이렇게 놀러를 갔는데 스웨덴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싸워가지고 입마개를 지금 쓰지 않고 벗고 있는데 너는 입마개를 쓰고 있냐. 그러니까 그 여자는 아 이것도 내 자유다. 내가 선택하는 거다. 이러면서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웨덴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너는 뭐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인종적인 얘기를 하죠. 아시아인들 멍청하니까 저지랄을 하는 거다. 막 이러면서. 예. 근데 멍청하다는 거, 근데 그 뭐예요, 저기, IQ 재면 아시아인들이 높거든요? 근데 아시아인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자유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별로 그렇게 발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걸 이렇게 보다 보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뭐예요, 이게.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 행동의 결과가 그런 안 좋은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싸워서 뭔가를 지금은 쟁취해서 우리의 어떤 존재를 지켜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최종적으로 트랜스휴먼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면은 결국에는 당신은 로봇가 되고 혼은 없어지는 그런 인간이 될 겁니다. 그 로봇가 나중에 파괴가 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이 데이터가 없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존재는 우주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네.